아, 작가님 너무 자주 뵈가지고 제가 앉기도 전에 제가 이번 주가요? 이번 주에 라디오를 두 개를 했는데 두 개 다 MBC에서 했는데 MBC의 딸이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하나 보니까 세연 작가님을 이번 주에 두 번 봤는데 오늘 이렇게 또 세 번째 보네요.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네. 세 번 봤다니까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이지. 자랑해야지. 자, 일단 좀 조사를 하겠습니다. 로비아를 오늘 처음 보신 분, 많으시다. 두 번 이상 보신 분, 많으시다. 지난 수요일 GV 보신 분, 수요일 GVD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말하는 걸 다 들으셨겠고. 그날 GV 때 자기가 고장났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랬나요? GV 답변?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러네요. 네, 고장 났었어요. 오늘은 좀 이렇게 정신 차리려고 커피를 들고 와봤습니다. 저도 지금 카페인에 힘을 들어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GV를 하다 보면 관객분들이 감독님이나 이렇게 오시면 마치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채점하는 느낌으로 GV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영화를 제대로 본 건가? 내가 생각한 건 이건데 감독의 정답지랑 비교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래 말하면 감독님들은 문제 출제자가 아니고요. 우리랑 같이 문제를 푸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이겠죠.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많은 답을 알고 있을 법한 학생이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과 답안지를 맞춰본다고 해서 그 답이 정답일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만든 사람에게서 영화의 정답을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만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지를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김세호 토크쇼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감독님 혹시 혼자 지구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얘기하셔서 제가 사전에 쉴드를 좀 많이 쳐놨습니다.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구소녀 때 한두 번 정도 제가 혼자 이제 모더레이터 분이랑 집을 한 적이 있고 이번에 또 이렇게. 근데 야구소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얘기할 바가 좀 더 노비아보다는 제가 이렇게 정확히 정답처럼 들릴 수 있는 얘기가 많았던 영화인 것 같은데 네. 노비아는 조금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은 영화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나리오 받을 때부터 그런 느낌이었나요? 일단 시나리오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뇨? 물론 한국어로 된 건 맞죠. 그쵸. 네. 근데 그쪽에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그 감독님의 이제 연출부에서 통번역이 가능하신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번역을 해주셨었고 저는 한국어 대본으로 받아봤었죠. 언니는 중국어 대본으로 이제 보시고. 그럼 먼저 그 한슈아이 감독님께서 이주영 배우랑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보낸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한빙빙 배우의 편지가 먼저 도착한 건가요? 그 순서가 대본을 먼저 받았고요. 네. 대본을 먼저 받았고 제가 고민을 하는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언니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고민을 한다는 낌새를 그쵸? 채고 네. 꼬시려고 네. 한빙빙 배우의 편지가 도착한 거고. 네. 자, 네.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어요. 고민하는 이유는 뭐였나요? 가장 크게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배우 활동하면서 뭔가 제가 맡게 되는 캐릭터성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조금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를 찾고 있었던 와중이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굳이 분류하자면 예술 영화 쪽에 좀 가깝고, 좀 더 이렇게 따지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약간 좀 더 상업성이 있는 영화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녹야를 받고 나서 조금 어려운 작업이 되겠다. 굳이 따지자면 좀 도전적인 작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고민을 했었죠. 네. 배우를 하다 보면 다음 작품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는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의 다음 모습과는 조금
간극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마음을 움직인 탐빙빙 배우의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던가요? 네, 그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네, 저도 아 봤어요. 근데 그거를 공개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러브레터 언니의 허락을 받아라. 허락을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찍었던 작품을 이제 보시고 역도여정 김복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셨대요. 어떻게 보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영화도 이제 춘목이랑 야구소녀를 보셨다 했고 저가 또 놀랐던 거는 제가 런닝맨에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예능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셨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빠 아닌가요? 아니 왜? 아니 왜 보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시고 초록머리 여자에 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주영 배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단발머리하고 웃는 이주영의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연애하는 기분이었다. 사랑에 빠진 것처럼 첫눈에 이주영에게 빠졌다. 어디에 그렇게 써있던가요? 라고 판빙빙 배우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건 되게 정확한데요. 웃지 않을 때는 쿨한 느낌인데 웃을 때는 보는 사람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매력을 지녔다. 제가 함께 일한 배우들에게 이 정도의 멘트를 하는 인터뷰를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도 처음 받아봐요. 네. 네. 그 두 분의 일단 케미가 굉장히 좋았구나라는 걸 추측해볼 수 있는데 처음 시나리오를 받을 때부터 그럼 맡은 인물에는 이름이 없었나요? 이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있었어요. 네, 이름이 있었고 현장에서도 그 이름으로 불리웠는데 이제 그 이름 혹시 본지 지희요. 지난 GV에서도 제가 그냥 고민 살짝 한 1초 고민하다가 그냥 공개해버렸는데 지희라는 이름이었고 근데 이제 개봉을 하다 보면 마케팅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좀 더 신비감 같은 거를 주기 위해서 이름이 삭제되지 않았나 이런 적도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있었던 이름이 없어진 채로 뭐 프로모션을 하는 것도 시나리오에 있었군요. 네 있었어요. 시나리오에 있었고 감독님이 이제 편집하고 최종본을 만들면서 인터뷰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록머리 여자를 한 인물이 판빙민 씨가 연기한 진샤에게만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좀 특별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특정한 이름이 없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 선택이 혹시 시나리오 단계에서 있었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지인 줄 알고 찍었는데 이름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언니가 부르는 씬도 있었어요. 지희야 이렇게. 네, 네. 그럼 그 씬들이 이제 빠진 거고. 그쵸. 그 씬에 이제 그 씬이 날라간지 사운드가 날라간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부르는 것도 찍었었죠. 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조금 더 좀 신비로운 느낌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어차피 또 질문하다면 질문할 테니까 제가 대신할게요. 처음부터 초록에 대한 얘기는 감독님이 설명을 해주셨나요? 수많은 색깔 중에 왜 하필 초록에 대한 이미지로 이 캐릭터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독님이 그 그린에 꽂혀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뭐 이 초록색이라는 색깔에 뭐 되게 뭐 엄청난 의미나 뜻보다는 그냥 애초에 제가 이 대본을 받을 때부터 제목은 그린 나이트였고, 네. 네. 그리고 초록색 문신과 초록색 머리를 한 여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뭐 색깔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요. 그런 색에 대한 왜 또 그린을 선택하셨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없기는 해요. 제 기억에 복수는 나의 것의 신하균 씨. 아 그쵸. 초록색 머리셨죠. 네. 초록색 머리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러면 얼마 정도나 초록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 촬영 기간이 한 2달이 안 됐었어요. 정말 빨리 찍었어요. 네. 2달을 다 못 채웠었던 것 같은데 한 2달 가까이 찍었었던 걸로 기억해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 2, 3주 전에 염색을 했으니까 한 2달 반 정도 초록머리를 유지를 했었죠. 네. 만족하셨나요 스스로? 그 머리에 대해서 살짝 왜냐면 통으로 초록색이 아니라 이렇게 부분 염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통수박 같은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검은 줄이 그어져 있는 통수박 같아서 저희 이제 매니저 언니랑 머리 딱 처음에 하고 나서 살짝 이거 맞나? 살짝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또 촬영 카메라를 들이대 보니까 그냥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휘날리게 되잖아요 머리라는 것이. 그런 느낌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동적으로 연기를 하니까 괜찮았지 않았나 싶어요. 비록 촬영 끝나고 바로 검정으로 덮었지만. 네. 감독님께서 그 연기 얘기할 때, 그러니까 다른 인터뷰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동물처럼 연기해달라는 주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기를 하셨나요? 연기를 하다 보면 어떤 캐릭터가 돼서 연기를 하다 보면 뭐 캐릭터나 연기에 국한된 얘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촬영 현장이라는 곳이 카메라와 함께 연기를 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배우는 절대 약속되지 않은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공간이 촬영 현장이라는 곳인데. 그렇죠. 카메라 위치, 또 조명 위치, 그쵸. 이 네.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고 감독이 찍고자 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림을 벗어나는 동선이나 행동을 배우 마음껏 할 수 있는 현장은 아닙니다. 영화 현장. 맞아요. 근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기억에 남는 게 조명도 굉장히 꼭 조명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곳에서는 많이 사용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조명을 최소화하고 카메라의 움직임을 최대한 자유롭게 각이 나올 수 있게 이 공간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를 들자면 그 배드신 같은 경우도 전체 부분을 다 핸드헬드로 찍었는데 그 두 인물의 움직임 같은 것이 최대한 자유롭게 담길 수 있게 인물이 움직이고 나면 그 카메라가 따라갈 수 있는 그 각을 항상 감독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작업했던 작품 중에 가장 내가 카메라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물처럼 움직인다는 게 동물은 좀 인간보다는 조금 더 본능적이잖아요.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먹고 좀 그런 좀 더 본능적인 순간순간의 느낌에 집중하려고 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셔서 처음에 인터뷰에서 보면 시나리오 받고 수위 때문에도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 편집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편집된 부분의 수위 때문이었어요. 네, 찍었지만 편집이 됐거든요. 궁금하시죠? 뭐 어떤 게 있었어요. 그것도 제일 궁금해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이런 프로모션을 하다 보면은 해도 될 얘기가 있고 안 해도 될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감독님이 없어서 저는 그냥 오늘부터 막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야겠다. 왜 그러면 이제 1일에 고장이 났었던 게 이 말을 해도 되나? 이게 계속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 게 싫었으면 감독이 왔어야지. 그러니까 마음껏 하세요. 네. 그런 식이 있었는데 뭐 결국엔 날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완성본을 보고 감독님한테 근데 이게 훨씬 더 좋은데요. 왜냐면 두 사람의 감정에 더 집중을 하게 해준 편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보시면 저 정도 수위에 왜 고민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고민이 어떻게 됐죠. 보면 처음 아니에요? 작품에서? 그런 기억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배드신? 없어요. 네. 배드신 처음이죠. 네. 네. 그러니까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쵸. 고민이 되죠. 처음인데. 그쵸. 내가 한 번도 그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시퀀스를 찍어야 되면 그게 맞아요. 뭐 액션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거고 어떤 장면이든 고민이 돼서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되게 세세하게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정리도 필요했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과정적인 게.
그리고 그냥 저 예전에 기자 때 배드신 촬영 현장 간 적이 있거든요. 어떤 작품이요? 동만대 감독님의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 예, 촬영을 어떠셨어요? 갔었는데 네. 그냥 액션 시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예, 그 우리가 흔히 관객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막 이러면서 보게 되는 장면이지만 현장에서는 마치 합을 짜는 거죠. 액션 시퀀스의 합을 맞추듯이 정확한 타이밍에 서로의 합을 맞춰서 액션을 해내면서도 감정까지 표현해내야 돼서 그리고 주변에 스태프들이 다 둘러보는 가운데 찍어야 되는 씬이라 사실은 액션씬보다도 더 힘든 시퀀스가 배드씬 시퀀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액션씬이고 배드씬은 액션씬입니다. 정말 체력적으로 감정적으로 진짜 힘들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배우 간의 합을 행하는 그런 씬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감정도 넣어서 연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핸드헬드가 배우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실 영화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게 원없이 클로즈업을 볼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 특히 화장실에서 이종 배우님의 클로즈업을 있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좁은 공간에서 핸드헬드로 들어오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게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실 핸드헬드로 찍을 때 가장 이점은 촬영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팅을 안 하니까. 왜냐면 핸드헬드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제 세연 작가님을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찍고 뭐 저희가 픽스로 찍으려 하면 카메라를 먼저 삼각대 두고 여기를 다 세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앵글이 가까워질수록 뒤에 세팅을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이쪽 사람 찍었으면 그냥 돌려서 이쪽 사람 바로 찍으면 되고 이런 게 좀 이점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씬을 찍는 시간이 약간 컴팩트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 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찍다가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늘어지게 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이 핸드헬드로 빠르게 이 인물들의 감정을 휙휙 담아내는 그 촬영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핸드헬드는 보통 저희가 촬영할 때 뭐 투샷, 뭐 원샷 이렇게 찍는데 핸드헬드 같은 경우는 세영 작가님을 찍다가 각을 들어서 같은 테이크 안에서 저를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카메라가 나에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살짝의 두려움과 또 항상 긴장하게 해주는 그 텐션감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핸드헬드하고 욕실 얘기하다가 한민민 배우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종 배우랑 촬영하면서 느꼈던 교감에 대한 예를 들면서 욕실 장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실 장면을 촬영할 때 커튼 뒤에 판민민 배우는 있고 커튼 밖에 이종 배우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판민민 배우는 한국말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 커튼 뒤쪽에서 듣기에 들려오는 어떤 말투나 말의 감정 이런 걸로 아마도 지금 저 이종 배우의 표정은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성된 작품을 보고 자기가 상상했던 것과 똑같은 표정으로 연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 통했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종 배우께도 그런 기억을 준 장면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화장실에서 쓰러진 남자 이제 호텔키 훔쳐서 호텔로 가서 배드신 이후에 둘이 TV 뉴스를 보면서 대화하는 씬이 있잖아요. 그 씬이 가장 그 스크립트에 중국어와 한국어가 이렇게 섞여 있는 씬이었어요. 씬에 어느 부분을 중국어로 하고 어느 부분을 한국어로 할지 이런 논의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언니가 중국어를 한 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가장 많이 중국어를 그 씬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들려오는 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둘이 연기를 하면 제가 만약에 세연 작가님이 대사를 하면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하면 제가 그때그때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언니가 이제 중국어로 연기를 할 때 제가 스크립트를 알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그 순간순간에 정말 어떤 감정으로 어떤 얘기를 내뱉는지를 한국어보다는 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톤이나 뉘앙스를 정확히 알아야 맞아요. 네. 거기에 맞는 내 톤의 내 뉘앙스의 리액션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 씬을 찍을 때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언니의 음성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그때 그리고 하필이면 그 씬에서 한빙빙 언니가 뉴스를 보면서 독백을 거의 한 6, 7줄을 해요. 언니 대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 전체적인 맥락이 뭔지는 알지만 지금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언니의 그냥 말하는 얼굴이라든지 그 말하는 음성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시인의 그 언니의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진샤의 어떤 뭔가 진샤는 어둠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 캐릭터지만 거기서 그런 대사를 함으로써 좀 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가 드러나는 씬이었던 것 같아서 그 씬이 좀 기억에 남아요. 제가 최근에 만추의 한 장면을 다시 봤는데 만추 보면 탕웨이 씨하고 현빈 씨가 인간은 놀이공원 안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현빈 씨가 물어보죠. 자기가 하는 중국어가 하오라고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게 좋지 않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탕웨이 씨가 아니요, 좋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그 좋지 않다는 뭐예요? 그랬더니 화이라고 가르쳐줘요. 살주하는 말이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현빈 씨는 이제 하오하고 화이, 좋다와 좋지 않다 두 마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런 현빈 씨에게 탕웨이 씨가 갑자기 중국어로 자기의 사연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현빈 씨가 이제 탕웨이 씨의 표정을 살피면서 이 타이밍에는 하오겠지? 하면서 하는 하오 무슨 말을 하면 화이 하오 화이 하는 게 있어요. 정말 말은 못 알아듣지만 말을 하고 있는 탕웨이 씨의 표정이나 눈빛이나 감정을 살펴서 거기에 맞게 하오와 화이를 하는데 그게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이더라고요.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뭔가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감정을 느낀다면 소통이 가능하겠구나. 방금 말한 그 장면이가 맞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이 저도 되게 좋았고 그 장면이 있어야 뒤에 그 껌 한 통을 씹는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뉴스의 이야기지만 아마도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짐작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찰이 준 껌에 단물이 다 빠졌다라는 대사가 있으니까 그 껌과 맨 마지막에 경찰이 준 껌하고 연관이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감독님께서 로케이션 어떤 이런 데서 이렇게 저렇게 촬영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받은 이미지가 내가 알던 한국과 달랐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장소들의 어떤 이미지였는데 그게 생각하던 이미지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감독님이 그 로케이션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셨었어요. 그건 근데 당연한 게 감독님은 중국 분이신데 어쨌든 한국이라는 좀 감독님이 느끼기에 외지인 곳에 이미지를 담아야 하니까 PPT 파일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산물 시장은 뭐 이런 곳에서 찍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었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공간인데 저런 앵글과 저런 색감으로 찍었을 때의 다가오는 느낌적인 게 다르다. 그래서 고량진 수산시장 나 가봤지만 감독님이 그쵸, 네. 영화에서 담고자 하는 수산시장의 이미지는 내가 가본 수산시장의 이미지가 아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녹야를 그래도 영화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개봉할 때까지 저도 한 4번 정도는 지금 관람을 한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이거는 어떤 관람객분들이 보시기에는 한국에서 찍었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정말 한국 간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어떤 장소나 뭐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이렇게 시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이번에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고레다 감독님이 담은 한국도 저한테는 좀 새로웠었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보면 좀 낯설어 보일 때가 있죠. 4번 보셨잖아요.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아요? 뭐 본인이 출연한 장면이든 아닌 장면이든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마다 조금씩 또 다른 장면이 마음에 들어오긴 할 텐데. 저는 첫 장면 그 검색대 장면을 가장 좋아해요. 그 장면이 실제로도 처음 찍은 건 아닌 거죠? 네. 촬영 순서. 그 장면은 거의 가장 마지막에 찍었어요. 아. 네. 그 장면을 오히려 언니랑 많이 가까워지고 거의 마지막 주에 찍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상에는 사실 그 씬이 첫 씬이 아니에요. 앞에 상황이 더 설명되는 게 있는데 편집상 그 검색대 씬이 첫 씬이 되었는데 저는 그 씬이 오프닝에 좀 관객들의 시선을 탁 잡아줄 수 있는 이목을 끌어줄 수 있는 어떤 매력이 있는 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씬이 좋아요. 네. 그 문신은 불꽃놀이 문신인 거죠? 네. 네. 긴가민가 하는데 펑 해주셔서 알았어요. 맞아요. 저 모양 뭐지? 꽃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펑 해주셔서 불꽃놀이구나. 그거는 항상 이제 촬영 전에 분장을 받잖아요. 그게 이렇게 막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그리려고 했어요. 근데 매번 그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스티커를 왜 예전에 그 껌 먹으면 나오는 그 판박이 아시죠? 판박이 스티커를 제작을 한 50개를 해가지고 촬영 내내 쓰고 인서트를 몇 개 땄잖아요. 이 불꽃만 그때만 이렇게 그려주셨었어요. 클로즈업은 네. 조금 더 디테일해야 돼요. 왜냐면 판박이를 이제 클로즈업으로 찍으면 판박인 게 너무 티가 나니까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립영화입니다, 여러분. 독립영화 힘을 감안하세요. 글쎄요. 네. 그냥 정말 디테일 몇 개만 여쭤보고 질문게 드리고 그 질문에 따라서 또 다시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지금 너무 숙연한 분위기에서 듣고 계시죠?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왜 초조해요?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숙연할 일인가? 근데 진짜 오늘은 좀 숙연한 분위기 안에서 그러니까 뭐 드립을 못 치겠어요. 끝날 것 같아. 한빙빙 씨 진짜 때린 거예요. 그 딱이지 않은, 약간 딱이 맞은 다음에 이 손자국이 있는 것 같은 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것도 처음에 액션을 짰었어요. 신용만 하기로. 왜냐면 그 이후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세기로 맞으면 굳는단 말이죠. 그 씬을 마지막으로 하고 촬영을 접을 수 없는 이제 가난한 독립영화의 그 상황 안에서 처음에는 실제로 때리지 말고 이제 액션 감독님, 무술 감독님이 계셨으니까 이제 최대한 팁을 주셔서 찍어봤는데 좀 아닌 거예요. 욕심이 나지. 감정도 아니고 약간 모양새도 아니고. 내가 맞는 그래서? 것만 모르겠는데 때리는 것만 더 욕심이 나지 않나?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실제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는 근데 때리고 맞는 연기도 제대로 한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때릴 일이 예. 네. 아침 드라마 안 나오셨으니.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맞는 거는 괜찮았거든요. 제 쪽 맞는 거 찍을 때는 괜찮았는데 때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때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한 번에 끝내줘야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오히려 마음 약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언니도 그냥 시원하게 때리라고 잘 괜찮다고. 네. 그런데 제가 시원하게를 못 때려서 제 쪽은 한 번에 됐는데 언니 쪽만 괜히 언니만 애매한 걸로 한 3번을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진짜 이제 오케이 컷에서 시원하게 네, 했죠. 근데 진짜 어려웠어요. 때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 제대로 맞았더라고요. 근데 또 요정과 야구 소녀에게서 맞은. 그게 잘 보시면은 그 전에 커트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한 대 맞고 거의 이렇게 돌아갔어요. 몸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닌데 싶어서. 한민미 씨의 타격감이 이렇게 셌어요. 예. 왜냐면 언니는 진짜 한 번에 끝내주시려고 진짜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는 어쨌든 연륜이 저보다 있으시니까 이거는 한 번에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괜히 마음 약해가지고 못하다가 더 언니를 힘들게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테이크에 제대로 했었죠. 너무 분위기가 숙연해서 좀 가벼운 질문 하나만 더. 실제로 볼링은 몇이십니까? 저는 볼링을 못 쳐요. 그런 거 같았어요. 왜냐면 볼링장에 가본 게 볼링장을 한 2번 가봤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이런 삐까뻔쩍한 볼링장은 저는 구경도 못 해봤고요. 이게 그냥 영화를 위해 만든 세트가 아니라 실제로 네, 비슷한 실제 공간이 볼링장이요. 있어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저런 볼링장이 있냐 하면서. 저도 너무 볼링장 가지가 오래됐나 봐요. 저도 저런 공간에 저는 가본 그막 적이 없어요. 형광등 켜져 있는 볼링장 갔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 볼링은 실제로는 못 쳐요. 못 치더라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사소한 질문 하나 하고 질문 받을게요. 요플레죠. 아, 호텔에서 요플레 따고서 네. 조금만 하는 건 자연스러운 연기였는데 설마 감독님의 지시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국룰 아닌가요? 그건 디렉팅 아니었고 저는 그냥 너무 그냥 이게 맞다 생각하고 당연히 다 먹었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네. 이것이 한국이지. 자, 질문을 받아볼 텐데 오늘 질문해주신 분께는 감독님과 정말 진짜 있는 거겠죠? 네. 감독님과 그리고 판빙빙 배우, 이주영 배우의 사인이 있는 이것도 얘기하면 괜히 얘기했다. 이 선물에 또 눈이 먹어서 일단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마이크 객석으로 갈 수 있나요? 네. 저기 가운데 모자 쓰신 분, 네. 제가 모자를 쓰다 보니 모자를 쓰신 것 같아요. 질문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머리 여자분이 나오실 때 너무 강아지 같아서 초록머리를 한 강아지인가 이러면서 봤는데 중간에 죄송해요. 중간에는 또 강아지가 되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마지막에 강아지가 되셨잖아요. 왜 강아지가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강아지도 난 사람이고 강아지도 있고 왜 강아지?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는 플로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은 초록머리 여자를 준비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에 접근하셨는지가 궁금했고 마지막에 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배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했습니다. 네, 제 친구여서 제가 장난을 좀 쳤어요. 박수연 배우님이 와 계십니다. 이게 일종의 복선이 있지 않았나요? 영화 처음 시작하고 둘이 처음 나눈 대사가 판빙빙 배우가 개새끼라고 말하는 게 복선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개로 시작해서 개로 끝났거든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감독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이주영 배우님이 생각하는 네, 근데 그것만 좀 말씀하세요. 암시적인 어떤 장치로 쓰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마지막 씬에서 그 조그만 강아지와 언니와의 씬에서 그 보면 이 쇠목줄을 언니가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네. 그 강아지가 메고 있는 거를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언니가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어딘가로 뭔가 광활한 어딘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어떤 것이 뭔가 이 엉들려 있는 자신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 초록머리 여자에 대한 어떤 것을 풀어주거나 그런 메타포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뭐
개가 되고 싶다거나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또 포장마차 씬에서 저랑 언니랑 떡볶이를 이제 마지막에 이별하는 씬에서도 강아지가 등장을 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퇴장하는 씬을 여쭤보셨었나요? 그러면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실제로 영화에서 초록머리 여자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포장마차에서 나간 뒤에 그 인물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은 있어요? 사실 지금의 플로우라면, 왜냐면 이것도 편집된 부분이 있었어서 전 사실 영화를 보고 뭐야 저도 이러면서 봤었어요. 근데 지금의 플로우라면 사실 초록머리 여자는 아마도 이제 생을 마감을 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근데 그런 것들이 감독님의 어떤 연출로 뭔가 저 초록머리 여자는 환상이었나? 어떤 그 진샤가 실제로 초록머리 여자와 저 하룻밤을 보낸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도 뭔가 연출적으로 됐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이라면 아마 네, 그 끝에 아둥과 그 남자친구 둥과 이제 진샤의 씬에서도 좀 죽었다는 게 암시되지 않나 싶어요. 그 마지막 강아지와 판비김 배우의 시퀀스 촬영 때는 안 계신 거죠? 네, 저는 그 강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강아지 배우는 누굽니까? 저도 몰라요. 너무 치명적인 눈빛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 씬이 굉장히 좀 시리어스한 씬인데 웃게 되더라고요. 그 강아지 때문에. 근데 보면서 되게 고심 끝에 강아지 배우로 골랐구나. 이정 맞아요. 배우랑 되게 닮은 그 배우를 데려다 썼더라고요. 표정이 뭐냐면 마지막 표정이 제가 이 영화의 킬퍼라고 생각하는 시퀀스인데 나도 씻을래 하면서 올려다보는 이정 배우의 표정이 있어요. 그때가 정말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거든요. 강희 감독님이 아니라 이정 배우님이야말로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의 표정으로 나도 씻을래 하는 그 표정과 마지막 강아지 배우의 표정이 저는 겹쳐 보이면서 아 닮은 이정 배우를 닮은 강아지를 데려왔구나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아닐까요?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이런 어떤 암시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제가 귀엽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잘 예쁘게 담길 수 있는 강아지를 섭외하지 않으셨을까? 네. 강아지 진짜 치명적이죠. 근데 그 포장마차에서 찍었던 친구 있잖아요. 네. 조금 큰 친구. 걔도 너무 귀여웠어요. 걔는 실제로 연기하는 연기하는 이제 훈련된 강아지라고 섭외해 오셨는데 네. 아니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앉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서 저는 사실 귀엽긴 했지만 아니 뭐 근데 사실 좀 촬영이 좀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제 훈련사분들 두 분이나 오셨는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셔가지고 그분들이 네. 독립영화라고 이제 막 시작하는 배우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이렇게 진짜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하는 강아지, 뭐 동물 배우들 있잖아요. 사람보다 연기 잘해요. 진짜. 어떻게 저런 거를 하게 하지? 그 과정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 훈련하는 것부터 해서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는 그 강아지 배우를 섭외하잖아요. 그러면 촬영 전에 그 훈련비도 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촬영 전에 우리가 한 3일 동안 이 강아지를 훈련을 시키겠다 하는 그 트레이닝비를 어마무시하게 또 지불을 해야 하더라고요. 네, 개배우도 입금이 돼요. 네 맞죠. 그게 맞죠. 근데 네. 문제는 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입금이 된다는 게 문제긴 하겠지만 네. 포장마차의 그 친구는 입금이 부족한 건데 여기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걸로 알고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마이크 드신 분이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에 기회를 드릴게요. 가운데 했으니까 이쪽 맨 뒤에 핸드폰 들고 계십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언어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어에는 세 가지 언어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수어까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중국어와 한국어를 구분짓는 기준이 감독님이 계셨을 텐데 그 사용이 어떤 상황에서 중국어가 쓰였고 어떤 상황에서 한국어가 쓰였는지에 대한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그리고 또 수어 사용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진짜 실제 뜻을 가진 수어였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 뜻을 가진 수어였고 저는 이제 뭐 대본으로 쓰여진 것을 수어 연습을 해서 연기를 한 거고요. 저도 그렇고 아동을 연기한 배우도 그렇고 그래서 대략적인 뜻을 이제 저는 아는데 영화 안에서 자막 처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연출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셨구나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서로의 언어 중에 좀 나쁘지 않게 하는 부분을 택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배우들이 의견을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보다는 중국어 대사 분량이 더 많았고요. 초고에서는. 그리고 언니도 한국어 대사 분량이 지금보다 중국어로 처리된 많은 부분들이 초고에서는 한국어인 게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테이블 리딩을 하면서 뭔가 감정적으로 어쨌든 서로가 제1 언어로 이야기할 때 감정적으로 더 깊게 연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욕실에서 독백하는 씬도 중국어가 좀 있었는데 그 씬 같은 경우는 굳이 언니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혼자 감정적으로 파고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어는 불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감독님과 얘기를 해가면서 조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약간 이게 모호하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왜냐면 주어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감독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서로를 굳게 믿을 땐 중국어, 서로를 믿지 않을 땐 한국어. 그 둘의 관계가 어떤 처지인지 알려주지 않은 채 긴장감을 유도하고 싶을 때는 수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주어가 진샤일 거라고 저는 이게 둘 다라기보다는 왠지 이 주어가 진샤라면 이 설명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인터뷰거든요. 이정 배우를 주어로 넣어보면 약간 좀 갸우뚱하게 되는 인터뷰라서 이게 정확히 말씀하신 게 국내 매체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모호해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사 중에 보면 서로를 믿을 때는 중국어, 믿지 않을 때는 한국어 이 정도의 부분을 조금은 느슨하게 감독님이 시나리오에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 촬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영화는 감독이 준비하지만 현장에서 스태프과 배우와 함께 새로운 그 영화의 방향을 만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형태로 완성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실력은 저는 현장에서 항상 불안했어요. 그럼 내가 혹시 중국어 중국어 능력자분 중국어 할 줄 아시는 분. 제 중국어가 어땠는지 한번 신랄하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빙빙의 한국어와 이지영의 중국어 둘 중에 그래도 어느 쪽이 더 나았다. 예. 저는 일할 때 중국, 한국어 다 쓰거든요. 근데 한빈빈 배우님의 한국어는 실제 일할 때도 그 수준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주연 배우님의 중국어는 네.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말씀 아끼시는 분. 이제 대학교에서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입학한 대학교 3학년 정도. 한국인인데 네네. 그래도 3학년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리고 1학년은 아니에요. 이제 유아기가 아니라 네. 그래도 어떻게 아무 배경 지식 없이 3학년이 될 수 있지? 노비아의 결말처럼 미스터리하게 남아있는 답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언니랑 어쨌든 대학교 3학년 수준이다가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니랑 저랑 현장에서 서로 막 이제 계속 고쳐주고 그리고 이제 중국 스태프분들한테 계속 컨펌 받고 진짜 괜찮은 거 아니야, 진짜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후시를 영화를 하고 나서 ADR을 하잖아요. 후시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중국어 대사 한 거는 후시를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그래서 저는 혼자 착각을 하고 있었죠. 아 내가 진짜 중국어를 좀 잘 했나 보다. 신랄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후시를 해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구나. 네. 네. 후시를 해도 3학년일 것 같다. 이런 판단은 혹시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판빙민 배우님의 한국어도 자막을 넣어주신 영화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유일하게 자막 없이 알아들은 건 씻어. 씻어라는 대사는 귀에 팍 박히는데 언니가 그 유독 잘하던 게 있어요. 씻어, 먹어, 막 이런 거. 명령문에 강하시고. 네. 자, 또 포스터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은 1분단, 2분단 했으니까 저기 뒤에 핸드폰 그 다음에도 질문계를 한두 번 더 드릴 텐데 이제부터 선물 없어요. 제 거 드려요? 아니야, 나도 붙여놔야 돼. 안녕하세요. 이준ben이 영화 참 많이 재밌게 봤어요. 혹시 촬영 시기가 코로나 때라서 마스크를 쓰고 계신 걸 봤어요, 사진을. 코로나 때가 뭐 걸릴 수도 있고 또 배우분들께서 걸리면 촬영도 막 연기되고 그랬잖아요. 혹시 코로나 촬영 때 문제나 아니면 촬영할 때 빵 때리는 것보다 빵 때리는 장면 말고 찍기 힘드셨던 장면이 있을까요? 일단 촬영 시기가 정확히 언제쯤이었죠? 촬영 시기는 작년 2022년 2월. 네, 2022년 2월 1, 2, 3월 네.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추울 때 찍으신 거는 맞고 네, 흔히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은 살짝 좀 지나간 다음이긴 해도 여전히 코로나는 뭐 걸릴 수 있는 상황. 그때가 네, 또 다시 한번 제2의 약간 잠잠해지다가 가장 피크를 쳤던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사실은 힘들었죠. 들어오기 전에도 세호 작가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던 게 촬영 감독님이 이제 스크롤에 보시면은 촬영 감독님 두 분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촬영 감독님이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촬영을 미룰 수 없어서 급히 김현석 감독님이라는 그 이창동 감독님의 시를 찍으셨던 아주 위대하신 촬영 감독님이 계십니다. 김현석 감독님이 진짜 감독님이 당일에 연락드렸는데 당일에 갑자기 와주셨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한 그런 상황이었고 하루에도 이제 뭐,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막 이 안에서만 막 대여섯 명씩 나오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세트 촬영 분량이 하나도 없었었고 다 로케이션 촬영을 했어야 했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상황 자체는 어려웠었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촬영이 끝나면 언니와 감독님이 중국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또 그런 일정을 맞춰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찍은 모든 뭐 방송 영화들이 힘들었겠지만 저희도 쉽진 않았어요. 근데 뭐 어떻게든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또 번째 질문해 주신 게 질문은 질문하신 거는 뺨 때리는 장면 외에도 혹시 힘들었던 촬영하기에 힘드셨던 뭐 육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이종 배우님이 기억하시는 이때 촬영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장면들이 어떠신가요?
힘들었나 봐요. 기억이 안 나죠. 그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그 질주하는 씬이 굉장히 잘 담겼잖아요. 2월이었잖아요. 주차장. 그리고 제 옷 보셨죠? 그 골덴 정말 보온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안에 히트텍도 못 입게 막 골지 티 입히시고 막 이랬어서 네. 문신이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씬 이제 오토바이 씬을 찍으려면은 어쨌든 이제 차량 통제와 이 도로를 이렇게 막고 찍어야 해서 정말 한겨울 새벽 시간대에 그 오토바이 씬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웠던 기억? 저는 근데 이 녹야를 생각하면 추웠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연기를 작품을 준비할 때 제가 뭐 우리가 동물적인 얘기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거랑 좀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게 이 작품을 하려면 내 몸 상태가 굉장히 이완되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촬영 날에는 촬영장에 1시간을 일찍 가서 무조건 이제 땀을 내면서 몸을 이렇게 데피고 런닝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매니저 언니가 진짜 싫어했었어요. 힘들어했었어요. 출근을 1시간이나 빨리. 그렇죠. 그렇게 이제 땀을 내면 땀 식으면 더 춥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만 이제 그러고 또 힘들어지니까. 근데 확실히 그렇게 땀을 쫙 빼고 한번 몸에 힘을 확 이렇게 빼고 촬영에 들어가니까 그 이완된 몸의 텐션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촬영을 하다 보면 긴장을 하기도 하고 뭐 추웠기도 추웠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당연히 이렇게 몸이 경직되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그렇게 딱 해놓고 들어가니까 좀 약간 심한 정도까지 경직은 안 되는 것 같다. 좀 저도 이번 좀 팁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김용호 배우님, 네네. 진샤의 남편 목소리셨잖아요. 그 촬영 네네. 어떠셨어요? 김용호 배우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영화에서. 영호 선배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었고 저 이번 작품으로 영호 선배님 처음 뵀었는데 처음 뵙자마자 목적으로 뭐 계단에서 밀고 선배님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게 그 씬을 찍을 때 이제 그 촬영장에 오시기 전에 광고 촬영이 있으셨어서 밤을 하필이면 또 새고 그 촬영을 하러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간에 힘들게 찍고 가셨었고 근데 뭐 그 씬도 액션 씬이고 합이 중요했고 이렇게 영호 선배님이 굉장히 이렇게 악을 쓰시는 연기를 잘 해주셨었죠.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 소리면 안 되니까 그런 뭐 서로의 이 힘 조절 같은 거를 하면서 잘 찍었었던 그 씬은 글쎄요 그렇게 힘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합으로 해낼 수 있는 씬들은 잘 서로가 호흡만 맞으면은 오케이 것이 나오니까. 네. 그 김용호 배우님의 그 시퀀스들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초록머리 여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여성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상적인 여성이냐면 죄책감이 없는 여성.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회적인 그 성장 과정에서 자기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는 어떤 죄책감.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뭐 괜찮은 건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초록머리 여자의 그 인물이 사실은 내가 늘 바라던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고 싶었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대사로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이야기가 그때 나오잖아요. 네가 뭔데 우리를 용서해라고 하는 대사가 사실은 어떤 감독님이 그 이야기했던 자신이 여성으로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안에 숨어있던 이상한 죄책감들에 대한 것을 그 대사로 표현해내는 순간이 김용호 배우님이 계단으로 물러 떨어지기 전에 나왔던 그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사를 포함하고 있는 시퀀스라서 김용호 배우님의 시퀀스들이 영화에서 꽤 중요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생각이 나는 게 그 계단에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선배님을 미는 걸 찍었는데 제가 아무리 세게 밀어도 선배님이 안 밀리는 거예요. 덩치가. 네. 나는 뭐 진짜 세게 밀었다고 생각했는데 선배님이 막 띡 이렇게 되니까 선배님이 이렇게 밀리시는 척을 또 이렇게 해주셨던. 왜냐면은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매트를 이렇게 계단에 해놓고 평평하게 만들어놓고 거기로 이렇게 그냥 넘어지시기만 하면 돼서 저한테 이제 감독님은 진짜 세게 밀어달라. 정말 모든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했는데 안 밀리셔가지고 기억이 나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기억에 조각이 맞춰지는. 네. 뭐라고 한 거야? 하나 맞아. 그 떡볶이의 소스는 네. 그 감독님의 픽이에요. 그 조합은. 네. 대본에서부터 이제 떡볶이랑 소주를 먹고 있다라고 써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한번 그렇게 드셨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감독님이랑 언니가 한국 음식을 진짜 좋아하시고 다 잘 먹으시고 가리는 거 없이. 그래서 테이블 리딩 끝나고 나서 막 저희가 막 족발이랑 막 진짜 지수성찬 막 이렇게 삶아 먹었었는데 언니가 다 좋아하고 다 잘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선물 없이 질문하실 분 한 명 정도 기회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모시고 계시니까. 네. 선물 없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챙겨놔야지 안 되겠어.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이제 진샤는 이제 3,500만 원을 받아서 영주권으로 갔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싶다는 게 어느 정도 영화를 보면서 파악이 됐어요. 근데 초록머리 여자 이제 지희는 그 약간 삶의 목표를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영화를 보면서 제가 뭐 찾지 못한 걸 수도 있고 배우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해서 순수하게 계속 손을 대고 있었고 정말 이 영화를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희는 불법적인 루트로 마약을 공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남자친구와 뭐 어떤 협업의 형태로 같이 이것을 하고는 있지만 절대 그 과정이 행복하거나 뭔가 계속 이렇게 이런 루트로 큰 돈을 벌고 싶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굴레를 지희도 끊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과정에서 진샤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우연히도 진샤도 뭔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굴러가고 있는 어떤 인생의 굴레에서 탈피하고 싶어 하는 듯한 어떤 일말의 마음을 발견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를 부피시켜주는, 서로를 구원해주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감독님이 안 계시니까 감독님이 했던 멘트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두 사람은 서로 모를 뿐 아니라 서로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점이 나에겐 중요했다. 그렇게 서로의 결핍을 채워가면서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 결말에서 약간 그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감독님이 영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담고 싶었던 이야기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 둘이 서로의 결핍을 채워가면서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싶은 영화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한 편의 영화를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일 때문에 영화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 본 영화를 다시 보느니 아직 안 본 영화를 보는 게 나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예전에 이제 엔차하는 사람들이 이해 못했어요. 어떤 영화를 왜 20번을 봐? 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N차에 저도 그 좀 즐거움을 알게 된 건 이야기의 끝을 알고 나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영화가 됩니다. 우리가 어바웃 타임처럼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나서 나의 오늘을 다시 살게 되었을 때 그 오늘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그 오늘이 더 소중해지고 마찬가지로 어떤 이야기 결말까지 다 알고 나서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볼 때는 이게 김이 빠지는 게 아니라 처음 볼 때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영화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정 배우님의 신발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왜요? 예, 영화에서의 그 신발이 처음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소품처럼 보였는데 두 번째 보면서는 신발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 도구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샤가 어릴 때 기억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신발은 있는데 엄마가 없는 거였잖아요. 신발은 보통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신발이 있으면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사람이 있다는 존재의 증거인데 진샤는 어릴 때 분명히 신발은 있는데 엄마가 사라져 버려서 그때부터 신발은 존재의 증거가 아니라 부재의 증거로 아마 평생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신발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신발, 그 뒤에 신발에 묻은 피를 닦아줄 때 등등등 계속해서 영화 속에서 진샤가 신발을 어루만지고 신발을 바라보는 장면들의 마음을 자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엄마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영화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여러 번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가 경험한 N차 관람의 경험을 잠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박스오피스 1등 영화를 놔두고 이 주말에 이 노비아라는 영화를 보기에 극장을 가득 메워주신 수많은 관객분들께 네, 정말 요즘은 진짜 이 영화관 관람객분들에게 정말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영화 관람객이 정말 소중해졌죠. 네, 저희가 이 영화도 봐볼까, 저 영화도 봐볼까 했던 시대는 좀 지나고 어떤 한 영화를 보기 위해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극장에 가게 되는 발걸음이 좀 무거워진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정말 저희 녹야라는 작품을 선택해 주셔서 토요일 낮에 진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에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GV 공식적으로는 한 번 남았는데요. 아트나인에서 저희가 지난 그 개봉일에 관객분들과 사진을 못 찍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 같이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네. 시간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네요. 몇 분 남았어요? 네, 제가 근데 미소지기를 해봐서 아는데 청소를 좀 빨리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빨리 찍죠. 빨리. 네. 빨리 찍어주세요. 세훈 작가님 같이 찍어야죠. 왜? 그럼 시간이 없다고 하니 빠르게 퇴장해야겠네요. 그죠 작가님? 네. 이것으로 녹야 G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우님 여기 공간이 좁고요. 사람이 많아서 갑자기 몰리면 위험하니까요. 일단 배우님 네. 세훈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언니 잘 가요.